관도가 끝나는 곳에서 산길이 시작되었다. 진삼이 말한 대로 낙엽이 쌓여 있었고 두껍게 쌓인 곳은 발이 푹 빠졌다. 쇠조끼는 없었지만 이틀치 짐이 등에 있었다. 칠성이 낙엽을 밟으면서 말했다. 진삼표두님이 발밑 조심하라더니. 그러게. 근데 이거 백운산 산길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 우리가 특이한 거겠죠. 아마도? 칠성이 미끄러질 뻔하다가 나무를 잡았다. 아니다. 그냥 험하네요. 기슭을 한 시즌쯤 올랐을 때 낡은 약방 건물이 보였다. 간판이 있었는데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어 초자만 겨우 남아 있었다. 처마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문 앞에 약초단이 묶여 걸려 있었으며 여러 가지가 섞인 약 냄새가 났다. 칠성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기가 맞죠? 초자가 보이잖아. 그것만 보여요. 그걸로 충분해. 하운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자 안에서 소리가 났다. 뭔가 넘어지면서 투덜거리는 소리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작은 키에 허리가 약간 굽어있는 노인이었다. 흰 머리가 제멋대로 뻗쳐 있었고 도포자락에 약재 물이 들어있었다. 눈이 작았는데 그 작은 눈이 예리하게 두 사람을 훑었다. 누구냐? 저코 스승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노인의 눈이 멈추었다. 한참 하운을 보다가 말했다. 닮았구나. 예?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와라. 약방 안이 좁았다. 사방에 약재단이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 약재들이 펼쳐져 있었으며 화로 위에 탕약이 끓고 있었다. 냄새가 상당히 진했다. 칠성이 들어서면서 코를 막을 뻔하다가 참았다. 노인이 탁자 앞에 앉고 두 사람도 앉았다. 이름이 하운입니다. 칠성입니다. 노인이 하운을 보았다. 하운. 저코가 편지를 보냈다. 언제요? 석 달 전에. 칠성이 하운을 황당한 눈으로 봤다. 석 달 전이면 하산하기도 전이었다. 노인이 서랍에서 봉해진 서찰을 꺼내 하운에게 주었다. 무영에게 맡긴 것과 같은 봉인 없는 서찰이었다. 읽어라. 하운이 받아서 열었다. 초로에게 전한다. 이 아이가 찾아오면 두 가지를 내어주게. 첫째는 귀원단 열알. 귀원 신법이 깊어질수록 기운이 육신을 앞서가기 마련이니 이 단약이 아이의 몸을 든든히 지탱해 줄 것이다. 둘째는 낙양성 동쪽 골목의 지도. 천암행 외곽 첩보망 중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의 거처다. 이름은 설무. 내 이름을 대면 될 것이다. 나머지는 하운이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하운이 두 번 읽고 칠성이 옆에서 같이 읽다가 말했다. 스승님이 낙양성까지 준비해 두셨네요. 초로가 말했다. 저코가 뭔가를 준비할 때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요? 그건 나도 모른다. 저코는 필요한 것만 말한다. 칠성이 초호를 봤다. 스승님이랑 어떤 사이예요? 초로가 칠성을 보았다. 오래된 사이다. 얼마나요? 40년. 칠성이 눈을 크게 떴다. 40년이요? 그렇다.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초로가 잠깐 하운을 봤다가 칠성을 봤다. 말이 많은 아이구나. 궁금한 게 많아서요. 궁금한 게 많으면 오래 산다. 그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다. 초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약장 서랍을 열었다. 작은 도자기 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 하운 앞에 놓았다. 안에는 연한 황색을 띠는 작은 환약 열 알이 들어있었다. 귀원단이다. 귀원 신법 수련 후 기운이 몸보다 앞서 나간다 싶을 때 하나씩 먹어라.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몸이 먼저 신호를 줄 테니. 어떤 신호입니까? 손끝이 저리거나 눈앞이 잠깐 흐려질 것이다. 그럴 때가 바로 먹을 때다. 하운이 병을 받아 품에 넣었다. 초로가 다시 서랍을 열어 접힌 종이를 꺼냈다. 펼쳐보니 손으로 직접 그린 낙양성 동쪽 골목의 세밀한 지도였다. 설문은 약재상으로 위장하고 있다. 간판은 화생당. 반드시 뒷문으로 들어가라. 앞문으로 들어가면 그저 평범한 약재상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하운의 어깨 너머로 지도를 들여다보던 칠성이 불쑥 물었다. 뒷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달라요? 설무를 만날 수 있지. 설무라는 사람이 뭘 해주는데요? 그건 설무한테 물어라. 초로가 탕약을 화로에서 내리고 두 잔을 따라 하운과 칠성 앞에 놓았다. 마셔라. 종일 걸어왔으니까. 칠성이 잔을 들었다가 냄새를 맡았다. 뭐예요 이거? 몸에 좋은 거다. 냄새가
좀, 냄새가 좋으면 약이 아니다. 칠성이 하운을 봤지만 하운은 이미 마시고 있었다. 맛있어요? 하운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니, 근데 왜 마셔요? 몸에 좋다잖아. 칠성이 한 번에 마시고 표정이 구겨졌다. 쓰다. 초로가 그것을 보며 말했다. 약은 그렇게 마시는 거다. 차를 마시면서 초로가 말했다. 낙양성에서 조심할 것이 있다. 예. 흑마교 첩자가 낙양성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 설무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쪽에서 먼저 정보를 줄 거야. 칠성이 굳었다. 얼마나 깊이요? 천암행 외곽까지. 천암행 아니요? 외곽이라고 했다. 안까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외곽이 뚫렸으면 안도 시간 문제다. 하운이 말했다. 설무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을 거다. 설무는 오래된 사람이다. 스승님이랑도 아는 사이입니까? 초로가 하운을 봤다. 적호가 낙양성에서 움직일 때 설무가 뒤를 봐줬다. 30년 전 일이다. 칠성이 말했다. 30년 전이요? 그때 적호가 낙양성에서 뭔가를 했다. 나는 자세히 모르지만 설무가 더 잘 알겠지. 하운이 그 말을 들었다. 30년 전, 무영이 적호에게 칼을 들었던 때와 겹쳤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초로가 두 사람을 문 앞까지 배웅하자 하운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적호 덕분이다. 나는 그저 전달했을 뿐이니. 문간을 나서며 칠성이 뒤돌아 말했다. 또 와도 돼요? 초로가 칠성을 가만히 보았다. 올 일이 생기면 오겠지. 그때 약 더 지어줄 수 있어요? 돈은 있느냐? 이번 표행 끝나면 표전이 좀 생겨요. 그럼 살 수 있다. 그 말에 칠성이 씩 웃었다. 초로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하운에게 머물렀다. 아까 널 보고 누구와 닮았다고 했지? 예. 누굴 닮은 건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하운이 초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스승님이 더 묻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초로가 피식 웃었다. 40년 지기의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웃음이었다. 그래, 과연 적호의 제자답구나. 낡은 약강의 문이 닫혔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칠성이 말했다. 닮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모르겠어. 스승님이랑 닮은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요? 하운이 낙엽을 밟으면서 말했다. 다른 누군가랑. 칠성이 하운을 돌아보았다. 사형의 아버지요? 하운은 대답하지 않았고 칠성도 더는 묻지 않았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 남긴 채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갔다. 얼마쯤 걸었을까 칠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형. 응. 우리 스승님이 준비해 놓은 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있잖아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는 스승님도 모르는 것 아닐까요? 하운이 걸음을 내디디며 생각했다. 적호가 안배에 둔 것들이 있었다. 무영, 서찰, 초로, 귀원단, 그리고 설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적호 역시 온전히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판은 깔아주었으되 결과를 만드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의 몫이었다. 모르셨을 거야. 그죠? 씨앗만 뿌려놓으신 거지. 칠성이 그 말을 곱씹었다. 씨앗. 응. 씨앗. 사형과 제가 키우는 거고요? 그래. 칠성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구불구불 이어진 관도 넘어 서쪽으로 형주성이, 그리고 더 먼 서쪽으로는 낙양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낙양성 가면 설무 찾고. 응. 그 다음은요? 나도 모르겠어. 가봐야지. 칠성이 피식 웃었다. 스승님 방식, 사형한테 완벽하게 전염됐네요. 그래? 모르면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알게 된다. 때가 되면 안다. 다 그 말이잖아요. 하운이 앞을 보며 말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맞긴 한데. 칠성이 괜스레 낙엽을 꾹 밟으며 투덜거렸다. 그래도 미리 알고 싶긴 해요. 사제. 알면 재미없어. 강호가 재미로 걷는 곳이에요? 하운이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다. 재미도 있어야지. 칠성이 눈을 크게 떴다. 사형 입에서 재미라는 말이 다 나오네요. 나왔어. 어색하지 않아요? 조금. 하하하. 칠성이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발밑에선 낙엽이 기분 좋게 바스락거리고 운봉산의 나른한 오후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쳐들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산길 위에 나란히 그리고 길게 늘어졌다. 낙양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진삼에게 곧바로 다음 표행을 배정받았다. 목적지는 마침 낙양성이었다. 서류를 넘겨다 본 칠성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형, 낙양성이에요. 응. 설마 스승님이 이것까지 다 준비해 두신 건 아니겠죠? 옆에서 듣고 있던 진삼이 툭 끼어들었다. 낙양성으로 가는 표물은 항상 널려 있다. 이 근방에선 제일 바쁜 노선이거든. 칠성이 진삼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그냥 운 좋게 맞아떨어진 건가요? 진삼이 탁탁 서류를 챙겨 정리하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강호에서는 운이 좋은 것과 철저히 안대된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법이다. 그 말에 칠성이 힐끗 하운을 쳐다보자 하운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이 들으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말입니다. 진삼이 피식 웃었다. 칼자궁 난 험악한 얼굴에 떠오른 처음 보는 가벼운 웃음이었다. 출발은 다음날 아침으로 정해졌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칠성이 불쑥 입을 열었다. 낙양성에 진짜로 가네요. 그래. 사제. 저 9살 때 거기서 도망치듯 나왔는데. 알아. 10년 만이에요. 하운이 걸음을 늦추고 칠성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칠성이 잠깐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하운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돼. 어느새 형구성의 저녁거리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나란히 거리를 걷던 칠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형. 응? 낙양성에 가서 제가 좀 이상하게 굴어도 그냥 옆에 있어줘요. 하운이 칠성을 가만히 마주보았다. 새삼스럽게 물어볼 필요 없는 말이잖아. 칠성은 그 말을 조용히 마음에 담았다. 애써 웃지 않고 그저 앞을 보며 걸음을 옮겼다. 그것도 충분했다. 낙양성까지는 사흘 거리였다. 형주에서 낙양성으로 향하는 표행. 이번 표물은 비단이 아니라 약재가 든 상자 6개였다. 짐은 무겁지 않았고 호위하는 표사는 하운과 칠성을 포함해 넷이 전부였다. 이번 표행을 이끌 표도는 50대의 여인이었고 이름은 장매라고 했다. 출발 첫날 마차 곁에 선장매가 두 사람을 찬찬히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어리구나. 칠성이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19이에요. 강호에선 그게 어린 거다. 표두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53이다. 그럼 저희보다 2배는 넘게 사셨네요. 장매가 어이가 없다는 듯 칠성을 쳐다보았다. 말이 참 많구나.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장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 옆에 묵묵히 서 있는 하운에게로 옮겨갔다. 이쪽은 정반대인 모양이군. 하운이 짧게 대답했다. 말이 적은 편입니다. 둘이 제법 잘 맞겠구나. 칠성이 하운을 힐쩍 쳐다보며 씩 웃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사흘 동안 표행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관도가 넓어 오가는 사람이 많았다. 장사치와 무인, 그리고 수많은 행인들. 확실히 낙양성으로 향하는 길은 형주 때보다 붐볐고 거대한 도시의 규모가 길 위에서부터 실감났다. 이틀째 밤, 객잔에 머물 때 칠성이 불쑥 입을 열었다. 낙양성이 이렇게 먼 곳이었나요? 사흘 거리잖아. 제가 9살 때 거길 빠져나왔는데 그때는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그때는 혼자였으니까. 맞아요. 혼자 도망쳐 나왔죠. 어떻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남양현이었던 것 같아요. 하운이 칠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9살에 혼자서? 네. 하운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대단하네. 칠성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때는 대단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한없이 무서웠어요. 지금은 옆에 사형이 있으니까요. 하운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자라. 벌써요? 내일이면 도착이야. 칠성이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말했다. 사형. 응? 내일 제가 좀 이상하게 굴면요. 말해. 사제. 그냥 내버려둬요. 굳이 말 걸지 말고. 하운이 칠성을 깊은 눈으로 마주 보았다. 알았어. 그 짧고 단단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칠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흘째 되던 오후,
마침내 낙양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성벽이었다. 형주성보다 좋게 2배는 높아 보였다. 성문 앞에는 들어가려는 사람과 나오려는 사람이 뒤섞여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었다. 어느새 칠성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하우는 말없이 보폭을 늦춰 그의 곁에서 나란히 걸었고 칠성은 묵묵히 성벽을 올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득히 높은 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앞장서던 장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 줄을 서라. 일행은 인파의 뒤에 줄을 섰다.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리듯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자 이윽고 거대한 성문이 다가왔다. 문 위에는 낙양성이라는 세 글자가 묵직하게 새겨져 있었다. 칠성이 그 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우는 그런 칠성의 옆 얼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칠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왔네요. 응. 10년 만에. 그래. 두 사람은 마침내 거대한 성문을 통과했다. 성 안은 아득히 넓었다. 형주성과는 달리 쏟아지는 인파, 뒤엉킨 소음, 그리고 온갖 냄새가 훅 끼쳐왔다. 좌판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마차가 지나가고 말이 지나갔으며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그 거대한 활기 앞에서 칠성이 걸음을 멈추었다. 앞장서던 장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약재상은 동쪽이다. 따라와라. 하지만 칠성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하운이 장매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요. 장매의 시선이 칠성에게 머물렀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표두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 더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걸음을 늦춰 앞서갔다. 하운이 칠성의 곁에 나란히 섰다. 칠성의 흔들리는 시선이 저작거리 곳곳을 훑고 있었다. 전병을 굽는 노점 천을 떼어 파는 좌판, 하얀 김을 내며 떡을 찌는 아주머니, 수많은 소리와 냄새가 과거의 기억과 섞여 밀려들었다. 칠성이 멍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똑같아요. 응. 10년이나 지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기 전병 굽는 사람, 10년 전 저 자리에도 똑같이 전병을 굽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바뀌었겠지만 자리는 그대로예요. 짧은 숨을 뱉어낸 칠성이 마침내 멈춰있던 걸음을 떼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시끄러운 저작거리에서 벗어난 좁고 한적한 길이었다. 이번에는 칠성이 앞장섰다. 망설임 없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아는 걸음이었다. 이리저리 꺾이는 좁은 길을 하운이 묵묵히 뒤따랐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다. 군데군데 푸른 이끼가 낀 낡은 담벼락이 이어졌고 공기부터가 달랐다. 저작거리에 찌든 기름 냄새 대신 오래된 나무와 축축한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마침내 칠성이 걸음을 멈추었다. 낡은 담벼락 한 구석 볼품없는 나무문 앞이었다. 굳게 닫힌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칠성이 지그시 문을 바라보았다. 여기에요. 하운의 시선도 문에 머물렀다. 살던 곳이야? 네. 아버지랑 살던 곳. 칠성이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자물쇠를 어루만졌다. 붉게 녹이 쓴 아주 오래된 자물쇠였다. 아무도 안 살아요. 지금은. 응.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하운이 자물쇠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내 그가 검집 끝으로 자물쇠를 가볍게 툭 건드렸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스르르 풀렸다. 워낙 낡고 녹이 슬어 잠금쇠가 헐거워져 있던 모양이었다. 칠성이 놀란 눈으로 하운을 돌아보았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건드렸어. 운이 좋았네요.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섰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마당이었다. 방은 2개뿐이었고 낡은 문은 바람에 삐걱거렸으며 창문 하나는 깨져 있었다. 칠성이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아주 오래 서 있었다. 하운은 열린 대문 밖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칠성이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말을 걸지도 않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이윽고 칠성이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뽀얗게 먼지만 쌓여있을 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방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갔던 칠성은 한참 뒤에야 밖으로 나왔다. 두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굳이 닦아내지는 않았다. 잡초 자란 마당과 깨진 창문, 삐걱거리는 문을 한 번 더 찬찬히 둘러보던 칠성이 입을 열었다. 참 작았네요. 하운이 대답했다.
응. 어릴 때는 이 마당이 엄청 넓은 줄 알았는데. 원래 그런 거야. 칠성이 시선을 마당 한 구석에 둔 채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흑마교에서 도망쳐 나와 숨어 살면서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는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칠성이 마당에 무성한 풀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그냥 사셨겠죠. 절 키우시면서. 그랬겠지. 아마 그게 다였을 거예요. 다른 거창한 이유 없이 그냥 저 하나 키우는 게 그분 삶의 전부였을 것 같아요. 하운이 칠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칠성이 소매로 눈가를 훔쳐내며 이내 돌아서며 말했다. 나가요. 골목을 빠져나왔다. 다시 시끄러운 저작거리였고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수많은 소리가 뒤섞였다. 10년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거리였다. 칠성이 걷다가 툭 내뱉었다. 배고프다. 하운이 칠성을 돌아보았다. 응. 전병 먹고 싶어요. 먹자. 두 사람은 아까 보았던 전병 노점 앞에 서자 노인이 화로 위에서 능숙하게 전병을 뒤집고 있었다. 두 개를 사서 받아든 칠성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다. 그래? 10년 전에도 딱 이 자리에서 전병을 사 먹었어요.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하운이 자신의 몫인 전병을 든 채 물었다. 맛이 같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칠성이 우물우물 전병을 씹어 삼키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사형, 이제 진짜 왔다 가네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요. 하운이 칠성의 옆 얼굴을 보았다. 다행이네. 칠성이 전병을 다 먹어치우고는 탁탁 손을 털었다. 이제 장매 표두님 찾아야겠다. 엄청 오래 기다리셨겠는데요. 그러게. 칠성이 훌쩍 걸음을 빨리 하며 말했다. 사형. 응. 고마워요. 하운이 칠성의 보폭에 맞춰 나란히 걸으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뭘. 그냥요. 장매를 찾은 것은 금방이었다. 그녀는 동쪽 약재상 앞에서 표물을 넘기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가오는 칠성을 보더니 무심하게 툭 던졌다. 왔구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괜찮다. 장매가 약재 상자의 확인을 모두 마치고 표전을 받아들고 두 사람의 몫을 따로 떼어 건네주었다. 수고했다. 칠성이 짤랑거리는 표전을 받아 넣으며 물었다. 표두님. 왜? 낙양성에 오래 사셨어요? 20년 됐다. 이 도시는 어때요? 장매가 시끌벅적한 낙양성 저작거리를 가만히 둘러보았다. 크고 시끄럽고 냄새나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그래서 좋다. 칠성도 장매의 시선을 따라 활기찬 저작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과 소리와 냄새가 뒤엉킨 10년 전과 똑같은 그 거리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장매가 그런 칠성을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더니 덤덤히 돌아섰다. 낙양성 서쪽의 한 객잔에 숙소를 잡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짐부터 내려놓았다. 칠성이 침상에 걸터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거대했던 낙양성에도 서서히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낮 동안의 소란스러운 소음도 한풀 꺾여들었다. 하운이 품에서 귀원단 병을 꺼냈다. 하나 먹어도. 칠성이 하운을 돌아보았다. 왜요? 오늘 감정이 많이 흔들렸잖아. 그게 귀원단을 먹을 이유예요? 손끝, 안 저려? 칠성이 제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생각해보니 아까부터 손끝이 미세하게 저릿거리고 있었다. 몸보다 기운이 앞서 나간다는 초로의 말이 맞았다. 저려요. 그럼 먹어. 칠성이 환약 하나를 받아 삼켰다. 잠시 후 칠성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따뜻하네요. 단전 쪽부터 후끈해져요. 초로 노인이 이 단약이 몸을 지탱하게 해줄 거라고 했잖아. 칠성이 그대로 침상에 길게 누웠다. 스승님이 이것도 다 알고 준비하신 거겠죠? 그렇겠지. 오늘 제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아시고. 하운이 창문을 조금 더 열자 서늘한 낙양성의 밤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스승님은 대부분의 일들을 미리 아시니까. 칠성이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가끔은 무섭기도 하고 엄청 든든하기도 해요. 나도 그래. 칠성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왠지 모를 피로가 몰려왔다. 내일은 설물을 찾아야죠. 응.
화생당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보면 알겠지. 칠성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사형, 진짜 스승님 말투에 완전히 전염됐다니까요. 하운이 창밖에 짙어지는 어둠을 보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자라. 네. 사형. 거대한 낙양성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방 안에는 보랏빛과 청색의 기운이 조용히 어둠 속에 머물렀다. 결코 꺼지지 않는 단단한 빛이었다.